자, 15강 하겠습니다.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조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근데 이제 15강도 이렇게 좀 보시면 15강도 이렇게 좀 문제를 보시면 이 관련된 문제가 썩 많지는 않아요. 썩 많지는 않고 난이도는 대부분 그냥 평이한 문제입니다. 평이한 문제인데 간혹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약간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는데 매도 가능 증권을 풀 수 있다라면 얘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좀 볼게요.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니까. 평가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1번에 이제 우리가 평가 대상을 배울 거고요. 평가 대상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강조하지 않다가 최근 한 5년 이내였던 것 같은데 평가 대상으로 한번 장난친 적이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강조를 하는 편이고요. 적용 환율에 관련된 것도 쭉 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일단 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자면 화폐성 자산이 있고 이제 비화폐성 자산이 있는데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얘네들만 평가 대상인데 대부분의 문제가 다 화폐성 자산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얘를 크게 강조 안 했어요. 강조 안 하다가 일단 화폐성이 먼저 볼게요. 화폐성 자산이란 목적이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또는 확정이나 결정된 받을 권리를 화폐성이라고 하면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그리고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이 만기 보유증권이죠. 그래서 일단 외우실 때는 대부분의 채권 채무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요. 비화폐성 자산은 목적이 돈이 아니고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선급금 같은 경우는 찜하는 거죠. 미리 돈을 주면서 찜하는 행위를 계약금 같은 거는 목적이 돈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매도 가능 증권도 아직 확정된 받을 권리는 아닌 거죠.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도 따지고 보면 판매 목적인 거지 자체가 지금 돈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화폐성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문제는 대부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얘가 끼워져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선급금은 평가 대상이 아니니까 그 문제에서 선급금이라고 나오면 지워야 돼요. 걔는 이제 평가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평가 대상은 화폐성 자산하고 통화선도랑 통화수합인데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요. 통화선도나 통화로 이제 장난치는 거죠. 통화로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들은 평가 대상에서 들어가는 건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적용 환율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본 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말에 되면 얘가 처음에 발생 시 그 달러가 1달러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었는데 기말에 달러가 1,200원이 되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외화 평가를 하시오. 뭐 이런 결산 문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하면서 결산 분계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적용 환율이 두 개예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죠.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 발생 시 환율 그대로 적공합니다. 즉 기말 환율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 환율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화자산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기준율을 따지기 때문에 외화자산 평가 차손이 조정 명세서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 문제는 100% 얘입니다. 왜? 얘가 나와버리면 작성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암기 대상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항상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사업년도 종료의 현재의 매매 기준일로 하려고 신고하였다라고 나와요. 무신고했다라고 안 하고 신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에 대한 신고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나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요. 그냥 우리 시험에는 문구에 평가 방법에 대하여 신고하였다. 그게 중요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일단 풀면서 제가 또 프로그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카드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카드 대금을 1월부터 31일까지 설정하면 다음 달 14일쯤에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돈을 좀 넣어놔야 이제 돈이 빠져나가죠. 우울한 날이죠. 우울한 이거 아니죠. 이거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 대신 헷갈려요. 근데 헷갈리는 것을 어떻게 했지 하냐면 어디에 무엇을 넣는지만 명확하게 알면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혼자 하면 헷갈려요. 이 혼자 하면 이 파트 상당히 어려운 파트고요.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래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일단 회사가 장부라고 할게요. 장부상 이제 환율을 따지는 거죠. 환율을 언제 따지냐면 발생일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제가 발생일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장부에 적혀 있는 기초라고 할게요. 장부상 기초. 장부상 기초입니다. 잠깐 설명해 볼게요. 내가 환율이 1,000원짜리였는데 얘를 예를 들어서 2023년도 5월 1일 날 이때 환율을 1,000원으로 했는데 얘가 2023년 12월 31일 날 1,200원으로 환율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얘가 이제 올해 2024년 12월 31일 날 내가 1,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말 평가를 했으니까. 자, 여기 발생일의 장부상 기초는 1,000원이에요, 1,200원이에요, 1,500원이에요. 2024년 기준. 얘가 발생일이고요. 맞죠? 발생일 날의 환율은 1,000원이었는데 내가 한번 평가를 1,200원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여기 1,000원이라고 적어야 돼요? 1,200원이라고 적어야 돼요? 요거를 따라야 돼요. 장부상 기초는 1,200원. 알겠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얘는 장부가 북이에요. 북. 장부상 기말을 이제 환율 적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A라고 하고 얘가 B라고 하면 A와 B와의 차이, 예를 들어 A와 B와의 차이가 조정이 되는 거죠. 이제 외화 환산 이익이 될지 외화 환산 손실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1,200원에 1,500원이면 플러스 30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00이 될 수도 있죠. 맞죠? 그 자산이익과 부채에 따라. 근데 법인세법에서도 이거 이제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얘는 동일할 것 같고요. 얘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300원. 그럼 이렇게 조정을 했겠죠. 맞죠? 조정을 했을 거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1,600원.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법인세법에서의 C라고 할까요? C랑 그다음 기말에 환율 D를 해서 C-D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A랑 B를 넣으면 A-B 같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프로그램에서. 그런데 프로그램에 입히는 글자는 뭐냐면 C랑 D랑 A-B를 입력을 합니다. 그 입력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세법상 기초를 환율을 적습니다. 자, 그 다음 세법상 기말 환율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상. 그 다음 얘를 입력합니다. A-B 값을 넣으면 이렇게 장부상 차이와 세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C라는 데이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세법상 기초라고 표현할 거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세법상 기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법상 기초, 세법상 기말. 그 다음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A-B로 구하려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얘가 C 값과 D 값을 넣으면 자동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A 값과 B 값을 넣으면 자동 계산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A랑 B를 넣어서 얘 값을 구해가지고 메모해 놓습니다. 메모해 놓고 C 넣고 D 넣고 A-B 값을 넣으면 얘가 나옵니다. 조정 금액이 나옵니다. 요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하나를 이해하면 쫙 다 풀리던가 아니면 계속 헷갈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앞선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아주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볼게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회사 기초와 회사 기말이라는 데이터가 아까 전에 AB 값이 필요하고 법인세 기초와 법인세 기말이 필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데이터가 있어야 뭐 A-B든 C-D가 생기니까 발생일자가 2024년 7월 10일이면 2023년도의 그 기초가 아니라 발생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한 번도 평가를 안 했으니까 맞죠? 이때의 환율은 얼마였다? 1,800원이었고 사업년도의 환율은 1,960원인데 한번 볼게요. 2024년 결산 회계 처리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회사 기초 금액은 얼마라고 잡았다고요? 자, 다시 회사 기초는 처음에 내가 12,000달러를 외화 예금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때 발생 환율인 1,800원 썼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1,800원 곱하기 12,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데이터 입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결산 회계 처리 시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기말에 얼마로 돼 있다는 거죠? 1,800원으로 그대로 가 있다는 거죠. 평가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 빼면 차이가 얼마 생기죠? 0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A-B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A-B 값은 0이 되고 법인세 기초는요. 일단은 발생일자는 법인세 기초든 회사 기초든 똑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2024년에 발생됐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800원인데 사업년도 종료의 매매 기준율, 법인세법상 매매 기준율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얘가 1,960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얘와 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개. 조금만 더 문제 읽어볼게요. 단기 화폐성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우리는 화폐성 자료에 대해서만 컨트롤하기 때문에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에 대해서만 처리한다고요. 만기보유증권까지 합해서 그것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3번의 내용이 이 문제의 중요성은 없어요. 4번 세무조정은 예에 따로따로 하시오.
아까 2번의 이야기인데요. 2번 또. 2번하고 3번은 현재 문제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은 무신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신고는 안 하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신고되어 있다라고 모든 문제에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자, 이제 프로그램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자산이고요. 이 아래 들어가는 부채이기 때문에 위에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요 데이터를 여기 넣어 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USD. 자, 여기 외화 금액은 얼마를 적냐면 12,000달러라고 적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C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D입니다. 자, C가 뭐냐면 여기 글자는 요리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상 기초입니다. 여기에 적용 환율은 법인세법상 기말입니다. 그러면 CD 값이 1800, 1960원이죠. 1800에 1960원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C-D 값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C에서 D를 빼면 물론 D-C죠. 개념상으로는 자산은 상승된 거니까 192만 원이 되었고 얘는 통화선도 수합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입력하지 않고요. 세 번째 거 클릭 한번 해보면 192만 원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을 넣냐면 아까 A-B 값을 넣습니다. A-B 값을 넣습니다. 얼마죠? 0이죠. 할 거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손익 조정 금액이 됩니다. F3 누르시고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 여기에 외화 예금이라고 쓰겠습니다. 금액은 직접 입력 누르고 갈까요? 외화 예금 192만 원 1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거 넣으려면 기존에 입력된 거 지워야 되거든요. 기존에 입력된 거 다 지우는 거 좀 아까우니까 여기 외화 금액 있죠. 얘만 지울게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면 지워집니다. 그럼 이렇게 싹싹싹 다 지워졌어요. 여기도 지금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어요. 자, 밑에 클릭하시고 여기에 USD 누르면 돼요. 자, 이제 저 따라합니다. 외화 금액이 얼마죠? 7,500. 자, 여기에 뭐 적냐면 세법상 기초를 적습니다. 세법상 기초. 여기 글자가 장부가이라 적으면 안 돼. 세법상 기초라고 해줘야지. 세법상 기초가 얼마죠? 1,890원. 세법상 기말. 세법상 기말은 1,960원. 이제 부채니까 환율이 오르면 마이너스 뜨죠. 여기 환율 조정차 대등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회사 손익금 계산액은 0이죠. 회사는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답이에요. F3 누르시고 여기 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하시고 외화 부채 금액은 52만 5,000원 1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났는데요. 답지 잠깐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답지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아직 덜 끝났네. 쏘리. 다시 아까 원복시켜야 돼요. 여기 가서 여기 외화 금액을 지웠던 것을 다시 넣어줍니다. 자,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넣은 데이터를 보면 여기 1,800원 되어 있죠? 여기 1,960원. 자, 여기 넣은 데이터는 C랑 D 데이터입니다. 자, AB, A-B, CD, C-D라고 했을 때 여기에 넣는 데이터는 C랑 D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C-D가 자동 계산이 되었고요.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C랑 D를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띄웠고요. 두 가지 띄웠고 회사 손익금 계상액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A랑 B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글자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139만 5천 원이 되었는데 여기 되었는데 F3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139만 5천이 뜨죠. 그런데 우리는 입력을 어떻게 했냐면 얘랑 얘를 각각 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 입력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하기를 하면서 요렇게 된 겁니다. 합하기 하면서 요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가볼게요. 400페이지 세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시작했나? 벌써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볼게요. 얘만. 문제를 한번 읽고 제가 데이터만 꼭 뽑아내 볼게요. 단기 대여금은 발생일자가 올해죠. 2024년 7월 1일이고 5,000달러이고 얘가 뭐냐면 C입니다. C가 세법상 기초. 그 다음 얘가 뭐냐면 세법상 기말입니다. 세법상 기말. 자, 그 다음 볼게요. 단기 화폐성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일단 문제에서는 화폐성이냐 비화폐성이냐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건 아니에요. 맞죠? 전부 다 화폐성이고 다시 강조해드리면 화폐성 자산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대여금, 만기 보유증권 얘네들이 화폐성 자산입니다. 일단 얘는 현재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회사 기초도 되고 세법상 기초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당연하죠. 발생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됐고 회사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신고했다라는 겁니다. 무신고가 아니라 화폐성 외화 자산들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시 제출하였다. 3월 31일까지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얘가 현재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신고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니까. 2024년 결산 회계 처리할 때 1달러를 1,350원으로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앞서 문제는 평가하지 않았다 했기 때문에 회사 기초와 회사 기말이 동일하기 때문에
빼기 하면 0이 돼서 데이터가 0이 됐는데 얘는 아니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회기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메모 한번 해볼래요, 책에.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이제부터 따낼게요.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다 해줘요. 이거 절대 손으로 하시면 안 돼요. 헷갈려서 안 돼. 자, 요거 딱 해서 이제부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USD. 자, 외화 금액은 5,000달러. 자, 여기에 뭐 넣냐면 법 기초를 넣어보세요. 법 기초를 넣어보세요. 자, 법 기초가 얼마냐면 현재 문제에 의하면 세법상 기초, 법 기초는 1,200원이 되죠. 자, 여기는 뭐냐면 세기말, 법기말을 넣어주세요. 법기말을 넣어주세요. 1,300원. 자, 지금 요 값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C값, 얘가 뭐냐면 D값. 이해가죠? 그럼 얘가 뭐냐면 C-D. 네, 자산 입장에서는 D-C. 알겠죠? 됐어요. 그 다음 여기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클릭해서 이제 여기에 넣어야 돼요. 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넣을 거냐면 이걸로 치면 B-A의 결과값을 넣으면 돼요.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B-A의 결과값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회기말이 1350원이죠. 1350원에서 빼기 회기초가 1200원이란 말이에요. 1200원을 빼고 여기에 5,000달러를 곱한 즉 75만원을 여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눌러보세요. 여기 클릭해 보시고 아래에 회기초와 회기말을 넣도록 할게요. 물론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5,000달러 넣고 그 다음 회기초가 얼마였냐면 그대로 1,200원이죠. 통상적으로 시험에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통상적 시험에는 이 두 개가 동일한데 이 두 개가 동일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그렇고 여기는 1,350원이죠. 그러면 이렇게 75만원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죠? 요 값을 그대로 여기에 75만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적어주시고 여기 75만원 적어주시고 무조건 가서 얘를 삭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삭제 안 하면 합산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 차이가 나죠. 요거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는 75만원을 평가이익으로 잡았지만 세법상으로는 50만원을 평가이익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 이익금액 너무 많잖아. 까 해서 송금산입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금산입이 조정이 되죠. F3 누르시고 여기 25만원을 여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입력 활성화 시켜가지고 따로따로 하라고 했으니까 장기 대여금이라고 직접 입력해 주시는 것이 보기 좋겠네요. 금액은 25만원 1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외화 자산에 입력했던 데이터를 초기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75만원을 이렇게 메모장에 잠시 적어주고 얘를 지웁니다. 나중에 다시 넣어야 돼요. 여기도 다 지우기 좀 애매하니 외화 금액만 지웁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화 됐습니다. 얘도 없어졌고, 맞죠? 얘도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얘는 부채고요. 얘 2만 달러에 얘가 뭐냐면
폐기초이기도 하고 그 다음 법인세법상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뭐가 되냐면 법인세법상 기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가 되냐면 폐기말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데이터 아까 그 칸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다시 요 마이너스 200을 여기 환율 조정차 대등에 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200이라고 넣어주고 요 마이너스 300이 정답이 아니에요. 얘를 지워줘야 돼요. 자, 아래 라인을 지워주면 마이너스 100만 원만 뜨죠. 요 내용은 이거예요. 회사는 손실 200을 했는데 법인세법상 내용은 손실 100만 해야 되니까 100만 원 입금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뜨죠. F3 뜨고 이 100을 여기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직접 입력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단기 차입금 100만원 1번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한 건 여기까지예요. 이제 합치기 할 건데 내가 한번 보시면 합치기를 하게 되면 여기 100만원 하고 여기 25만원이 합쳐져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75만원이 딱 떨어지면 정답입니다. 75만원 떨어지면 되는데 그렇게 75만원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아까 우리가 75만원이라고 메모해 놨잖아요. 맞죠? 얘랑 얘가 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빼기 200만원을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125만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125만원 고치고 여기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가서 여기 외화 금액을 입히겠습니다. 금액은 5,000달러였죠. 자, 제가 지금 두 개 했어요. 뭘 했냐면 외화 금액 활성화 시켰고 그 다음 환율 조정차 가서 얘를 아까 합치기 작업했어요. F3 누르니까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75만원의 값이 이렇게 분리되었던 것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시간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조금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기 424페이지부터 해서 388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4페이지. 1차적으로는 외상매출금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얘가 이제 뭐냐면 법기초가 되고 문제 패턴이 거의 똑같죠. 얘가 뭐가 되냐면 법기말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또 뭐냐면 회기초와 회기말인데 문제를 좀 보니까 이 발생일자가 단기 즉 2024년 3월 즉 2024년 중이면 법기초나 회기초는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일이 똑같기 때문에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 회기말이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얘는 화폐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신고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한 거니까 문제 성립을 위한 자료이다. 즉 문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요거를 이제 재빨리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여기 USD.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볼게요. USD 엔터 2만 엔터. 그 다음 법기초 법기말 그 다음 다시 그대로 와서 2만 달러 회기초 회기말 회기말 1200원 그 다음 여기 100만원을 기억한 상태에서 여기 환율 조정차에 100만원 넣고 가서 얘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100만원이 뜨고 F3 누른 상태에서 외상매출금을 여기에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환차익이라고 했고 저는 1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이 100만 원을 여기에 메모해 놓고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얘는 지워주고 여기 가서 외화금액 지워주고 밑에 와서 USD 외화금액은 12,000달러 그 다음 여기 법기초가 1,200원이죠. 그 다음 법기말이 1,250원 그 다음 똑같이 12,000 회사 기초 똑같고 회사 기말이 얘는 그냥 0이네요. 맞죠? 0이 이렇게 넣으면 0이 돼요. 0이 되니까 그냥 삭제시키겠습니다. 여기가 0이란 뜻이에요. 마이너스 60만 원 F3 누르시고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외상매입금 환차이 60만 원 1번 자 이렇게 하면 되죠. 합치기를 하면 예상컨대 여기에 40만 원이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여기 큰 쪽에 떨어져요. 큰 쪽에 합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아까 메모해놨던 100만 원을 넣어주시고 여기는 외화금액을 넣을 건데 외화금액이 2만이죠. 자, 그 다음 F3 딱 눌렀을 때 여기에 4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으면 정답이 맞습니다. 자, 헷갈릴 뿐이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이거 까만색 마지막 문제 456페이지 해봅니다. 지금 현재 문제 보니까 각 대전 과목별로 조정을 하라네요. 일단은 부채가 2개 있고 자산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산을 먼저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죠. 바로 입력하면서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보통 예금은 USD로 넣고 외화 금액은 60만 달러 발생일은 1,000원 기말은 1,200 회사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발생일의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말은 회사 기초랑 회사 기말은 동일하다. 그래서 빼기 해봤자 0이다.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넣을 게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F3 누르시고 직접 입력 누르시고 외화예금 금액이 뭐 이리 많지? 1억 2천만 원 맞죠? 60만 달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 얘를 지우고 그 다음 여기 JPY라 돼 있죠? JPY 외화금액은 2만 2천만에 환율은 8에 10 자, 그 다음 F3 누르고 마이너스 4천 여기 띄워야 되겠죠. 장기 차입금 4천에 1번 얘도 좀 지우려고 하니까 안 지워진다 맞죠? 이렇게 안 지워지죠. 지워지네? 지워지면 그냥 바로 이렇게 하죠. 밑에 안 되니까 3천에 9에 10 F3 누르시고 3천을 여기에 단기 차익금 3천에 1번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얘랑 얘를 합치기 하면 1억 2천에서 7천을 빼면 5천이 나왔죠. 5천 5천이 여기 나오면 됩니다. 5천이 여기 나오면 됩니다. 자, 이제 합치기 할게요. 얘는 여기 60만 달러 그 다음 장기 차익금을 지웠으니까 엔터 외화금액은 2,000N 8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띄웠죠. 그래서 5천이 이렇게 뜨면 정답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까만색을 끝냈고요. 뭐 때문에 빨간색인지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외화 장기 차입금은 일단 뭐죠? 부채죠. 맞죠? 입력 자체가 위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발생일자가 2023년 7월 1일인데 7월 1일이라는 환율은 모르겠어요. 현재 문제에서 이 환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환율이 법기초랑 회기초의 개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하다라고 돼 있죠. 회사와 법인세법상 차이가 없대. 그리고 얘가 이제 개념이 2023년의 입장에서는 얘가 법기말이 되었죠. 2023년의 입장에서는 법기말이 얘가 되었고 2023년 기준으로는 얘가 회기말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해가셨죠? 2023년 기준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렇게 회기말과 법기말의 숫자가 달라서 얘랑 쭉쭉쭉쭉쭉 했더니 뭐 생겼다? 얘가 생긴 거죠. 얘가 뭐가 되냐면 송금이 된 겁니다. 근데 얘는 언제 추인하죠? 얘가 언제 추인하냐면 입금이 발생되었을 때 얘부터 먼저 상계 처리하고 올라가요. 추인하고 올라가요. 즉 입금 발생하면 추인합니다. 입금 발생하면. 근데 올해 이제 기준으로 볼게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얘가 뭐가 되죠? 법기초가 되죠. 올해 기준으로는. 얘가 기초가 아니라 얘가 기초가 되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을 때 이게 한번 평가를 하고 나면 평가한 그 2023년 말에 그 기준 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얘가 법기초가 되고 얘가 뭐가 되냐면 법기말이 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024년 입장에서는 얘가 회기초가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회기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회기초와 법기초가 동일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근데 얘는 지금 다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얘를 쓰셔야 돼서 요걸 이제 파악했다라는 가정하에 실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입력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부채인데 막 위에 입력하고 하는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는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 조금 봅니다. 얘가 USD 외화금이 2만 달러. 여기는 법기초인 1200. 여기는 법기말 1300. 자, 그 다음 똑같이 2만 달러 넣고, 자, 여기는 뭐 넣을 거냐면 회기초를 넣을 거예요. 회기초가 얼마냐면 1150. 그 다음 여기는 회기말을 넣을 건데 회기말이 얼마냐면 1200.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0만 원을 여기에 이렇게 입력하고 돌아가서 얘를 지웁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맞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F3에서 얘를 집어넣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아쉬운 게 얘가 예를 들어 이제 과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답은 요거 그냥 여기 마이너스 100만 원 넣으면 끝이에요. 100만 원 넣으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요거 고쳐볼게요. 작년에 얘가 플러스 이거 여기에 플러스 50이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그냥 가정해볼게요. 지금 답은 요거 그냥 100만 원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나온 적 있어요. 이런 문제도. 플러스 50이라면 얘부터 추인을 합니다. 지금 개념상 어떤 식이냐면 이래야 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플러스 50이라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50이 된 거죠. 플러스 50이 된 건데 지금 마이너스 100이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정하니까. 그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 50부터 추인을 시키고 그 다음 마이너스 50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50부터 없애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전기라고 해서 50만 원 감소시키고 그 다음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해서 50만 원 이렇게 잡는 겁니다. 즉 요렇게 잡아줘야 얘가 맞는 겁니다.
자, 문제를 꺾었어요. 문제를 꺾었어.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50만 원 유보 발생과 50만 원 유보 감소가 일어나야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100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00 추가하기 때문에 추인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문제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는 세법상 기초를 넣는 거고 여기는 세법상 기말을 입력하는 겁니다. 기말. 그리고 여기에는 회계상 기초에서 기말의 차이를 넣는 겁니다. 장부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회계상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첫 번째 조심할 거. 첫 번째 조심할 거는 자산과 부채를 좀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프로그램이 법인세법상 계산 결과를 내어주고 그 다음 회사가 계산한 임의금액 넣어서 계산해서 넣어보면 됩니다. 전년도 유보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추인 작업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고 회기초와 법기초가 다른 경우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고 제가 명해놨습니다. 추인 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추인 작업의 개념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똑같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손실 먼저 해지하고 상계처리하고 평가 이익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전년도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년도 세무조정을 추인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지하게 어렵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각 조정을 할 때는 하나하나 입력하고 하나 지우고 하나 입력하고 하나 지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외화 금액만 지우면 되지 전체 다 삭제하면 또 귀찮아지죠. 맞죠? 외화 금액만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세무 조정을 적절하게 실시했다라고 한다면 회사 계산의 기초는 전기 회사의 기말 환율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평상시 문제는 정기 세무 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정기 세무 조정을 적절하게 실시하였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련 문제까지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